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이든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고3 9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스튜디오샤 멤버들이 그 고3 모의고사를 따끈따끈하게 풀어보았어요. 당일에 맞춰서 각자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각자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단 저는 국어를 풀어보았는데요. 일단 처음에 풀기 전에 등급컷을 보고 들어가니까 89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해서는 적당한 난이도를 가졌다면 92점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아마 이번 모의고사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린 문제는 없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들이 무엇을 어려워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11번 문제 있죠. 11번 문제에서 1번과 4번을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에서 띄어 라는 게 띠 플러스 어의 반모음이 추가되는 거, 첨가되는 건데 교체되는 걸로 헷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15번 정도에서 아마 방점의 기능을 몰랐다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주격조사의 형태가 이렇게 말씀이에 미에 있는 주격조사가 이 형태고 할 배 있을 때 바 플러스 그냥 이거 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헷갈렸다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문학들보다는 문학이 조금 더 까다로웠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이 만능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만능에서 조금 어려웠을 법한 문제는 그래도 40번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래도 조화시키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어려웠어도 그래도 답은 확실했다라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원래 수능 시험이 시국에 맞춰서 비문학 지문을 내곤 하는데, 그래서 그 시국에 관련된 비문학 지문을 수능에 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러스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9평을 벌써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이과 친구들은 비문학 지문 중에서 사회 지문들을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비단 이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문과 친구들도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26번에서 30번 지문 있죠. 저도 보니까 풀면서 27번에 별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헷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모두 맞은 문제여도 9평은 평가원이 이 유형대로 나는 수능을 내겠다, 나는 이 폼으로 내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9평 시험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번 연도에 특이해 보이는 지문은 저도 이거 6평을 안 풀어보고 9평을 처음 봐서 조금 생소했는데, 가, 나로 비문학 지문이 2개가 붙어있는 20번에서 25번 문제 있죠? 그 지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유형이기도 하고 6평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수능에는 당연히 이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평은 나는 이 난이도로 내겠다라는 식의 지표가 되고요. 그리고 9평은 나는 이 폼으로 내겠다라는 식의 지표가 됩니다. 수능에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편으로 항상 출제가 됐어요. 6평 난이도로 9평 폼으로 이런 식으로 수능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9평의 모의고사 유형, 문제 배치 또는 문제 유형들 이런 거를 많이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마스크 쓰고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전혀 상심할 필요 없고 내 약점만 찾고 약점만 보완하면 되니까요. 수능 때까지 잘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저 풀면서 느꼈었는데 이제 채점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21번 틀렸어요. 되게 힘들었네 이거 하면서. 채점이 끝났고요. 계산 실수 같은 건 특히 안 한 것 같아요. 다행이고. 21번 틀렸고 29번을 틀렸어요. 일단 제가 틀린 문제를 보면은 21번을 틀렸는데 21번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그 조건 주어진 거 하에서 이게 자연수가 몇 개가 이걸 만족하느냐 이런 건데, 그래프를 연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되고 그림을 처음에 잘 그려서 여기부터 여기 범위까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눈치채는 능력, 그리고 그래프를 되게 잘 깔끔하게 그려서 이걸 내가 알아채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아, 2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공 4개랑 몇 개 ABC 상자에 넣는 막 이런 건데 저는 옛날부터 이런 총 문제들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뭐 기하와 벡터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노력에 비해서 되게 느는 게 뚜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확통 같은 거는 진짜 특화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착착착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머리를 가지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형별로. 그래야지 이게 시험 시간에 이 고민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일단 100분 동안 이 30문제를 푼다는 게 저는 정말 와 이거 모의평가 보는 여러분들 다 너무 대단한 거 아닌지 너무 감탄이 들었고요. 컨디션 관리 진짜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전 시험들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완전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28번? 28번 이거 진짜 이거 틀렸으면 진짜 기분 정말 나빴을 것 같아요. 공식 같은 것들을 많이 알아둬야 한다고 느꼈던 게 사인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저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도해서 썼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거 다 현역이니까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되게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도움이 되는 조언을 못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저와 같이 스터디 윗미 느낌으로 그냥 한번 9월 모의평가 복습하고 뭐 풀어보고 오더매트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같은 거 다시 보시고 열심히 다시 풀어보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알파입니다. 제가 9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을 풀게 되어서 이제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 84점이고요. 교육과정이 바뀐 부분들 있잖아요. 한번 쓱 보고 이거는 내 교육과정 아니다 하는 문제들 넘겨가면서 풀고 걔네들 다 틀렸다고 처리해가지고 푼 문제 중에서 30분 하나 틀려서 84점이 나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나온 걸로는 1등급 걸친 것 같더라고요. 간당간당하게.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드리면 어려웠냐 쉬웠냐가 제일 직접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풀 때는 어려울 수 있어도 풀고 나서 답을 알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렵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저 이전의 기출들은 되게 극강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몇 개씩 있었고 그 극강 이외에는 그냥 할만했어요. 그래서 유효한 전략이 극강을 다 제끼고 나머지를 실수 없이 풀자, 그래서 1등급을 지켜야자라는 전략이 통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정도의 분산이 작아져서 막 극강이 있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중상? 최상은 아닌 그 아래에 어려운 애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중에서 몇 개는 네가 맞춰야 1등급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번 시험지도 그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18분부터 저는 조금 어려워지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A가 개수지 않습니까? 개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하면은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에 뭐 최대냐 최소냐 막 이런 거 묻는 문제들은 어지간하면은 곡선 하나 있고 직선 하나 있는 경우에 접선인 경우가 대충 많잖아요, 통계적으로. 이런 감각이 있으면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번이 저는 풀고 이건 좀 창의적으로 냈네 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요. 생각의 틀을 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x제곱 더하기 1이랑 3x-1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가하 조건에 안 맞거든요, 두 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때 멘붕이 와가지고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여서 발목을 잡았을 문제인데 이때 멘붕을 딱 받은 다음에 잠깐 이거 구간 나눠서 그냥 그때그때 위에 있는 거 fx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유추를 할 수 있었으면, 다음 함수랑 조건이 없으니까 이런 유추가 가능했군 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얘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1번이 저는 되게 악질이라고 평가하는 문제인데 제가 푼 풀이보다 훨씬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너무 짜증나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되게 원시적으로 풀었는데 얘를 원시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넘기고 일단 뒤에까지 푼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이고,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이제 29번도 저는 풀고 맞은 다음에 이거 설마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생각에 풀이법을 하나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얻어낸 풀이법은 2개인데 이 2개 중에서 어떤 하나가 확실히 시간이 짧게 걸리고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풀이법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그것도 되게 큰 피해로 다가왔을 거고, 기껏 풀어도 틀렸어도 이건 정말 엄청난 피해니까 얘도 아까처럼 마지막으로 미뤄두고 나머지를 먼저 푸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좋을 그런 문제로 저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은 제가 풀다가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짜증나잖아요. 시간 오버됐으니까. 짜증나서 끝나고 다시 풀어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막 사람 죽이는 30번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풀만한 문제였고, 그렇지만 저부터가 앞에를 다 넘기고 풀었는데도 30번의 시간을 못 풀었기 때문에 마냥 쉽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만큼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좀만 더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저도 앞에를 진짜 막 으악 하고 막 했으면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수학은 컨디션도 좀 있고 영향을 주고, 어려워도 나한테 잘 풀리는 문제가 있고 좀 쉬운데 나는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막 뭐가 문제지 하면서 시간을 쏟기보단 침착하게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 시원입니다. 네, 제가 방금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영역을 방금 풀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하자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영어 과외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전공도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감은 잃지 않은 상태인데도 풀면서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 아마 96점, 100점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고정 1등급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 영어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법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나온 것 같아요. 29번 어법은 이제 1번 보자마자 여기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캐치를 하셨을 테고, 30번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해석도 쉽지는 않았고 아마 3번, 4번 중에 헷갈리지 않았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빈칸 넣기 32번과 34번도 이제 두 선지가 계속 헷갈렸을 거예요. 네. 순서의 뒤에 거 37번도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이게 C가 어디 들어가는지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좀 문장이 길고 복잡한 구문들이 좀 눈에 띄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긴 문장에 대한 구문 독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해석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험이 어려웠던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수능이 아마 이거보다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좀 각오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2달 정도 남았죠. 근데 제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기본기를 익히라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영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 방법은 저는 연계를 챙기는 거라 생각해요. EBS 연계죠. 수능에 나올 법한 EBS 연계 지문들 미리 익히고 수능장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EBS 지문들을 많이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요 시기쯤 되면은 대형 인강 사이트에서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수능에 나올 만한 EBS 중요 지문만을 모아놓은 문제집들을 출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 많이 풀기 시작하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들의 수능에 나올 만한 EBS 연계 지문들을 미리 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난 후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연계 지문이 혹시라도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익혀두고 뭐 시간이 되면 분석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올 만한 EBS 지문들을 좀 선별을 해서 눈에 많이 익히는 작업들을 지금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 공부법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공부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말고 EBS, 연계 요거에 집중을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파이팅 하세요. 안녕.